이번 사연은 자기 아버지가 남편 뺨을 때렸는데도 자기 부모 편들며 소송하겠다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며칠째 찾아와서 빌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다른 분들 사연 참 잘 읽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꽤 이른 나이에 결혼해 아들, 딸은 30대에 접어들어 노년은 조금 편하게 지내나 했더니 문제가 터졌네요. 저는 시어미 입장으로 작성하는 것이라 다소 편파적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 조언이 필요해 글을 써서 보내봅니다. 저희 집은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입니다. 첫째 딸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명석해서 저희 부부가 고심해 유학까지 보내 키운 자식입니다. 본인도 배움의 뜻이 있어서 외국에서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 지금까지 자발적 비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에게 결혼은 해야 노년 외롭지 않게 보낸다 했지만 좋은 기업 들어가 제 밥벌이는 물론 저희에게 잘하는 아이라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와 얼굴 비추고 가는데 올해 정리하고 들어와 살 거라 하네요. 문제는 둘째인 아들 녀석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뭐 그렇게 빼어난 편은 아닙니다. 외모나 능력도 잘 봐주면 준수한 정도인데 참 애교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비한테도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암투병하고 있을 때 저희 아들은 회사까지 그만두고 오롯이 곁을 지키며 간병했을 정도입니다. 형제는 누나 하나밖에 없지만 저희 아들은 막내로 자라 그런지 가족에 대해 애틋하고 정도 많아요. 아들은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 나와서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에 입사했었는데 도저히 워라밸이 맞지 않는다면서 반년 만에 그만두더군요. 그 후로 암투병하는 저희 남편 간병을 저희 아들 혼자 도맡아 하다 2년 정도 공부하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묘하게 속도 알 수 없고 못하는 듯 하다가도 반전을 보여주는 놈이에요. 제가 사업을 운영 중이라서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도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간병해 주니 솔직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누나는 유학할 때 넘칠 만큼 지원해 줬고 아들은 아들 나름 기특해서 미리 집 한 채 전세로 마련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매매로 집을 장만해 주려 했는데 아들이 공무원 발령 나기 전이라서 비슷한 금액대 전셋집으로 구해줬어요. 아들이 말하길 나중에 결혼하거나 하면 모은 돈 보태서 집 살 거야 하길래 그런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되고 3년 정도 만에 결혼할 여자라며 지금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더군요. 딱히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것 같진 않았는데 아들이 좋다니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손주 생기는 거라 내심 기뻤고 뭘 해줄까 하다가 아이 태어나면 안전하게 타고 다니라고 제가 타던 차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제가 타던 차이기는 하지만 외제차라 아들이 탐내고 있었던 터라 물려준 건데 이게 문제가 됐나 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님 정말 서운해요 하면서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아가 내가 뭐 잘못했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그냥 새로 뽑아주시지 타던 차를 주시고 그러세요. 손주가 탈 차인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군요. 저도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저번 날부터 땡땡이가 달라고 노래를 불러대서 그랬지. 다음에 더 좋은 차로 한 대 해주마.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도 기분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저도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아들 내외를 약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며느리는 임신 중이기도 해서 제가 연락하면 맞득잖아 할 것 같아서 연락도 오는 것 이외에는 먼저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며느리 불편할까 싶어서 미리 준비해둔 꽃과 100만 원 넣은 돈 봉투만 가지고 가서 얼른 전달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자 동실이라고 한 방에 손주까지 함께 있던데 그것도 잠시 인사한 것 빼고는 잘 보지도 못했어요. 아들이 저에게 더 있다 가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누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기에 몸조리 잘 하라 하고 돌아왔습니다. 조리원에서 퇴원한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한다 하더군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제가 대주겠다 해서 받아갔는데 한 달간 친정에서 지낸다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안 그래도 힘든데 부모 품에서 좀 쉬고 싶구나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들도 육아휴직계를 내두었다는데 며느리 결정으로 의도치 않게 처가살이를 했다 하네요. 워낙 애교 많은 놈이라 처가에서도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 푸념하듯이 말하는 아들에게 사돈 어르신들이 애기 봐주면 좋지. 신생아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 복 받은 거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눈치를 보더니 좋긴 뭐가 좋아. 안 그래도 육아휴직까지 냈는데 처가에 한 달 월급 다 드렸어. 와이프가 고맙다며 드려야 한다고 해서. 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놀라긴 했지만 아들에게도 한 달 지내는 내내 밥 해주셔, 살림 봐주셔, 고생하잖아. 너무 불만 가지지 마라. 하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쾌활한 아들이 처가에 불만을 가진다는 게 이상했지만 이놈도 남자긴 남자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 태어난 지 3, 7일 다 지나고 100일까지 되어갈 무렵까지 한 번도 손주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후에 바로 추석이 있어서 오랜만에 얼굴 보겠구나 하고 음식 다 해놓고 기다렸어요. 명절만 기대했는데 처가 갔다가 아침까지 먹고 오겠다고 아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저희 손자를 사돈댁에서 봐주고 계시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내외는 추석 당일 점심 조금 지난 시간에 왔더군요. 배고플 것 같아 늦점심 차리려 하니 처가에서 먹고 왔답니다. 무슨 일인지 며느리는 뚱에 있고 아들은 화가 난 듯이 툴툴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어른인 제가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는데 아들 내외는 누가 봐도 싸운 것 같아 잠자코 있었습니다. 자고 가는 줄 알았는데 명절 저녁 아들 내외가 집으로 가겠다 하더라고요. 저희 손녀 필요한 물건을 집에 다 놓고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서운했지만 뭐라 할 순 없어 아들 내외 보내고 외국에 있는 딸아이에게 전화해서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저녁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이 혼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음식 남았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애교를 부리기에 일단 아침부터 차려줬습니다. 아들은 밥 열심히 먹고 점심 다 될 때까지 소파에 드러누워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왜 혼자 왔어? 너네 혹시 싸웠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금세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자세에 고쳐앉고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집으로 돌아간 후로 며느리와 싸웠는데 며느리가 손녀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단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저도 심하게 싸웠구나 싶어서 더 이상 아들에게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아들 몰래 베란다에 나가 받았는데 안사돈께서 대뜸 제게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하는 겁니다.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화가 나서 저희 아들 잘못 교육시킨 부분 없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어 안사돈에게 며느리라 시부모 공경은커녕 존중도 할 줄 모르더니 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였군요. 하니 사부인은 노발대발하더군요. 조금 언성 높여서 전화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온 아들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사돈댁에서 전화 온 걸 안 아들은 대번에 옷 갈아입고 나갔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싶어 걱정했는데 역시나 아들은 자기의 처가에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아들이 처가에 찾아가서 제 딸 데리러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했답니다. 안 그래도 저와 안싸돈이 전화로 옥신각신했는데 아들까지 찾아가니 그쪽도 눈 뒤집혔을 겁니다. 장인 장모가 소리 지르고 아들에게 썩 꺼져라 하면서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또 내 딸이나 내놔라, 내가 데려가겠다 하면서 손녀까지 데리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옷 매무새도 흐트러지고 머리채도 잡혔는지 엉망인 상태로 손녀 데리고 엄마 나 왔어 이렇게 말하는데 표정을 보니 싱글벙글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제 아들이지만 잠시 미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랑 너무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반쯤 정신을 놓았나 싶었어요. 얼른 손녀 받아들고 아들에게 무슨 일이야? 꼴이 또 왜 이래? 하니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아들에게 내색 않고 침착하게 어쩌려고 그래? 이혼이라도 할 거야? 했더니 아들은 당당하게 응, 이혼할 건데? 대답하네요. 놀라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아들이 나 장인 장모님한테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왔어. 엄마 땡땡이 좀 보고 있어줘. 나 병원 가서 진단서 좀 떼올게.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부터 아들은 저희 집에서 머무르면서 변호사랑 연락해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사돈이 저희 아들 뺨 때린 것만 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된다고 변호사가 조언을 해줬나 보더라고요. 진단서도 있고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형사사건까지 성립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며느리도 처음에 며칠은 저에게도 저희도 소송할 거예요. 재산 분할해 주실 준비나 하세요. 하고 연락하더라고요. 아들 말 듣고 대응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이제 와서 완전 저자세로 하루 종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서서 제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립니다. 저도 매장 나가봐야 해서 출근 시간에는 꼭 나가는데 제 옷자락 붙잡으면서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땡땡이 아빠 좀 설득해 주세요. 하면서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화가 풀리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며느리도 이쯤 했으면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 보여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그 둘을 이혼하도록 그냥 두어야 하나 싶어요. 아들은 젖먹이 아이 데리고 회사 다니면서 육아 살림까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물론 제가 봐줄 수야 있지만 저희 손녀도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아들은 완강해요. 저에게도 엄마도 나 설득하려 하지 마. 난 이혼하기로 마음 굳혔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딸도 명절날 얘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정 다 알아서 노발대발하며 한국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거고요. 딸은 들어와서 외국계 회사로 취업하면 되고 원한다면 조카도 내가 봐줄 거야. 엄마는 그걸 왜 참고 앉았어? 하며 한국 올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시댁이라 불편할 거라 생각하고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무르게 한 것이 문제였는지 솔직히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미가 되어 자식에게 이혼해라 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은 아들 결정 지지하고 믿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며느리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제 손녀에게서 엄마가 없어도 괜찮을지요. 요즘은 그 걱정뿐입니다. 사위 얼굴에 손을 대는 장인 장모가 정상일까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딸이 정상일까요? 미친 것들은 버리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